오늘은 너무나 잦은 감기와 만성염증으로 항생제를 달고 살다가 나중에 그 항생제로 하체 두드러기가 생겨 너무 힘들어하셨던 65세 미경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미경님은 요양보호사세요. 키는 153cm에 몸무게 46kg로 아담한 체구의 미인형이시고요. 참고로 미경님은 따님 소개로 저희 약국에 오신 분이세요. 따님인 혜령님은 면역 저하로 인한 만성염증으로 저희에게 한약을 드셨던 분이고요. 그때 혜령님은 만성적인 피부염과 결막염, 비염의 편도염, 거기에 오래된 위염과 장염으로 인한 설사까지 정말 모든 염증이 돌아가면서 번갈아 나타나는 만성적인 허약 상태셨거든요. 그걸 두세 달의 한약 치료로 이젠 제법 일상도 직장생활도 잘 해내며 웬만한 염증들은 스스로 이겨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혜령님께 잘 살고 계시다 믿었던 어머니가 혜령아, 나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다. 어떻게 좀 도와주라. 도움을 요청했다 하네요. 혜령씨는 어머니 몸 상태를 듣고 자신도 약사님 만나 좋아졌다며 제게 어머니를 모시고 왔고요. 혜령신 제게 어머니도 자기랑 똑같이 감기가 끊이질 않고 면역도 많이 약해져 염증이 계속되는 것 같다며 어머니도 자기처럼 고쳐달라 부탁하세요. 저는 저대로 말할 힘도 없으셔 한숨을 쉬시는 어머니께 설문지부터 먼저 작성해 보시라 했고요. 그런데 허걱 설문지에 정말 빼곡히 동그라미가 체크되어 있네요. 그 말은 온몸에 정말 5만 가지 증상이 다 있다는 건데 제가 그 증상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지요. 그래서 나름 요약한 걸로 말씀드려 볼게요. 소화 상태 불량, 대변 변비 오래됨, 쾌설 불량. 소화는 젊을 때부터 안 좋았는데 임플란트 4개 해 넣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멈춘 듯 그대로 위에 머물러 있음.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있음. 평소 속쓰림은 달고 살고 명치를 누르면 아픔. 잠은 불면증이 있어 드는 것도 힘들고 야간요 때문에 자주 깸. 가슴은 자주 두근거리고 불안하며 슬프고 우울한 감정이 자주 듦. 어지러움은 늘 어지러운 편인데 예전에 이석증으로 고생, 검사엔 빈혈이 심하다 함. 참고로 앞의 증상은 오래되었고 몸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한 건 한 1년 전부터 감기가 끊어지질 않으면서 자주 오한이 들고 몸살에, 기침 가래, 목 붓고 콧물 코막힘을 달고 사면서 시작됨. 뒷목, 어깨, 허리, 무릎은 안 아픈 데가 없고 무릎 밑으론 여름에도 서늘하며 늘 뻐근하고 쥐가 남. 방광염도 자주 발생. 감기가 심해질 때마다 방광염 있을 때도 항생제를 자주 먹음. 하지만 최근에는 항생제를 먹으면 팬티라인과 허벅지로 두드러기가 올라와 항생제를 못 먹고 있어. 무엇보다 제일 힘든 건 체력이 바닥난 듯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못 먹으니 몸 여기저기가 너무 아픔. 요양보호사 일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인데 지금은 일을 그만둘 상황이 아니어서 계속 하고 있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일 끝나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음. 하루하루가 정말 죽을 듯 힘듦.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 모든 증상을 다 받아 적은 제가 대견하다 생각되세요? 아님 정말 이렇게도 힘겹게 삶을 살아가는 미경님께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세요? 저도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렇게나 힘겹게 버티며 사시는 미경님께 마음이 짠했네요. 그래도 사실 그 어떤 치료보다 상대방의 힘듦을 제대로 들어드리는 것이 치료의 첫 시작이라는 건 누구나 공감하시겠죠? 저도 그래서 미경님의 끝도 없는 증상들을 다 받아 적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은 내용들을 이해하며 그 많은 증상들의 원인을 찾아가는 여정이 두 번째 치료 단계가 될 거네요. 그럼 미경님의 그 많은 증상들의 원인, 특히 그 만성적인 체력 저하와 면역 저하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미경님은 오래된 소화불량과 담젖병, 그리고 이것으로 비롯된 만성적인 혈어, 그리고 이런 혈어 상태와 갱년기 호르몬 부족이 겹치면서 생긴 불면증과 부신 저하가 결국엔 혈액 중에 백혈구의 기능까지 약화시켜 감기나 만성염증을 달고 살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몸을 보강하지 않은 채 잦은 항생제와 진통제 치료로 장내 면역세포를 약화시키고 간 자체에도 무리를 준 탓에 종국엔 만성적인 두드러기까지 나타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당연히 혈액의 질이 극도로 약해지고 오랜 불면증으로 스스로의 회복력까지 떨어져 있으니 일상을 살 수 있는 체력은 거의 번아웃 상태까지 떨어져 바닥 상태라 느껴졌을 거고요. 그러니 우리 미경님에겐 제일 먼저 소화력을 올려주고 간의 기능과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약초들이 우선 필요하겠죠. 지금 아무리 감기 증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의 원인이 오랜 담젖병이 누적된 결과로 생겼다 했으니 오랜 담젖병을 녹여주는 약초들도 처음부터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혈액의 질이 현저히 약하고 번아웃 상태로 체력이 바닥까지 내려갔으니 이를 근원적으로 돕기 위해 1차부터 부신을 강화하는 약초들
약초들도 필요하네요. 그럼 현재 몸살이나 기침가래 같은 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감기 증상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감기를 조절하는 한방 과립제로 한약과 함께 며칠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감기가 제대로 나가질 못해 계속 초화하고 속에서 열이 동하니 심장이 양기를 올리면서 감기열을 풀어주는 약초들은 소량씩은 필요하네요. 오랜 불면증으로 잠이 깊게 들지 못하는 걸 도와주는 약초들도 필요하고요. 왜 잠을 제대로 자야, 또 감기 기운이 내 몸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인체가 제대로 회복되고 복구되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항생제를 쓰지 않고도 감기열이 풀리면서 감기로 인한 여러 증상들이 저절로 풀어지게 되네요. 허구, 이렇게 많은 약초를 다 한꺼번에 먹어도 괜찮냐고요? 그럼요. 그게 주 재료의 방향성과 맞는, 거기에 주 재료의 효과까지 더할 수 있는 재료라면, 더하여 그게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는 보약 개념이라면 이렇게 많은 약초를 합쳐 써도 몸에는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방식은 미경님뿐 아니라 따님인 혜령님의 만성염증을 고칠 때도 이렇게 오장육부를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많던 증상들을 다 고쳐드릴 수 있었고요. 그럼 이렇게 한약을 드시고 미경님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미경님은 총 2달 동안 한약을 드시고 그 모든 증상이 다 없어지셨다고. 감기도 체력도 소화력이나 심지어 불면증까지 모든 컨디션이 예전처럼 회복되었다며 언제 다시 한번 찾아뵙겠다며 전화로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둘째 딸 한약 지으러 따님과 함께 오셨네요. 제가 오신 김에 맥박 좀 보자며 진짜로 좋아지신 건지 아님 제게 인사차 하신 말씀인지 확인을 했지요. 그리고 조심히 맥박을 보니 예전에 그 허약하고 열이 찬, 거기에 당뇨병으로 뭔가 막혀있는 듯 느껴지던 맥의 파동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어 막힌 곳 하나 없이 탄력있게 맥이 뛰네요. 안색도도 환해지고 밝게 건강미가 넘치시고요. 참 코와 입 주변이 검게 착색되고 건조해 보이는 것도 지금은 거의 맑아져 눈에 띄질 않네요. 어머님은 약사님 덕분에 이렇게 좋아져 감사하다고 둘째 딸 세령이도 자기처럼 꼭 낫게 해달라 부탁하세요. 세령님도 셋째를 출산한 이후 벌써 4개월 이상 방광염에 질염, 허벅지 가려움과 두드러기, 무엇보다 산후풍으로 어깨와 무릎이 많이 시리고 조금만 무리해도 그 부분이 자주 찌릿하고 아파 만성염증이 의심되었거든요. 나중에 세령님이 어떻게 되었는지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여기저기 염증이 계속되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제대로 끌어올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때론 면역 과잉으로 생기는 만성염증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가 잘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